자, 이번 시간에 역시 수능 문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과정을 묻는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표를 해석하고 또 그 과정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어떤 종합된 완결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갑은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직장 회식 참여 중시 정도,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 등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러분들 직장 회식 참여 중시, 그 다음에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니까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갖다가 구체화시킨 것이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중시하는가, 이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직장 회식에 얼마만큼 잘 참여하는가, 가족 행사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가, 그렇게 나름 연구자가 조사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을 수 있겠죠. 갑은 응답자의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높음과 낮음으로 나눈 뒤 성별과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편 을은 갑 말고도 을도 있습니다. 을은 분석 결과가 응답자의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그래서 을은 세대로 가지고 또 나눴습니다. 이 을은 갑이 조사한 자료로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각각 동일하게 조작화한 뒤 성별과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간의 관계를 세대별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재구성한 표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자, 밑에 이 표를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갑의 분석 결과 기억은 기각되었다. 기억이 뭡니까? 여성이 남성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보니까 여성이 총 몇 명이냐 하니까 요게 240명입니다. 중장년층이 60, 총 여성은 몇 명이냐? 300명입니다. 300명이죠. 남성은 몇 명이냐 하니까 요게 300, 600, 900명입니다. 여성에서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대와 상관없이 높음에 해당하는 여성은 몇 명이냐 하니까 180명입니다. 맞죠? 여성은 합치니까 180입니다. 남성은 얼마입니까? 600이죠. 자, 300명 가운데 180명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냐 하니까 300분의 180 곱하기 100은 60%, 900분의 600 곱하기 100은 60%, 동일하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기각되었다가 맞죠? 왜? 가설이 틀렸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각되었다. 답은 1번인데 2, 3, 4, 5가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분석 결과 중장년층인 경우에 기억이 수용되었다. 중장년층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이죠. 맞습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420이죠. 그러면 중장년층 총 여성 같은 경우 60명 중에서 30명은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높게 생각합니다. 맞죠? 절반입니다. 50%. 반면에 남성은 어떻습니까? 중장년층 가운데 600명 가운데서 420명이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섰죠. 600명 가운데 42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이 더 높게 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가설은 수용되었다. 틀렸죠. 기각되었습니다. 역시.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일가정 양립 중시도입니다. 니은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디귿은 가족 행사 반대죠. 반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니은은 디귿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에 대해서 조작적으로 정의하자면, 구체화시키자면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로 구체화시키는 거죠. 반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리을은 이 자료입니다. 앞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을은 갑이 조사한 자료로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갑과 동일하게 조직화한 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또다시 조작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리을은 갑의 1차 자료죠. 갑의 1차 자료를 가지고 다시 조작한 거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차 자료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5번에 보니까 을은 갑과 달리 연역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을의 연역적 연구를 수행한 것은 누구냐니까 갑이죠. 갑은 일단 가설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가설이죠. 을은 갑과 달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갑이 연역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잘 보이지 않죠? 모니터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다문화 교육이 고등학생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가설 설정입니다. 다문화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 받지 않은 고등학생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이 왜 높습니까? 다문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본 거죠.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데 원인은 바로 다문화 교육이다. 독립변수, 원인에 대한 것.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결과, 바로 다문화 수용성이 종속변수가 되겠죠. 자료 수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A 집단, B 집단으로 나누어서 다문화 교육을 3개월간 실시한 쪽과 아무런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쪽, 그리고 난 다음에 다문화 수용 지수를 갖다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독립변이는 다문화 교육의 효과이다. 이게 함정이죠. 작년 9월 모평 문제인데 좀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많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요까지만 보고 다문화 교육 효과가 독립변수가 될 수 있구나, 독립변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다문화 교육의 효과가 아니고 뭡니까? 다문화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이니까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실시가 바로 독립변이 되는 거죠. 다문화 교육 실시. 다문화 교육을 O 받았느냐, X 받지 않았느냐. 다문화 교육 그 자체 여부입니다. 2번 선지를 보니까 디귿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고등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뭡니까? 2차 자료입니까? 1차 자료입니까? 1차 자료가 되겠죠. 비읍에서 역시 이후 A, B 두 집단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측정하는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로부터 조사한 자료입니다. 1차 자료가 되겠죠. 3번에 리을은 실험 집단, 미음은 통제 집단이다. A 집단에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했고요. B 집단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여기에는 조작을 가했고 이건 조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3번은 정답이 되죠. 시읒에 따르면, 자료 분석에 따르면 가설을 채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택했으니까 뭡니까? 다문화 교육을 받은 애가 그렇지 않은 애보다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이 미음은 리을과 달리 미음이 뭡니까? 통제 집단이죠. 통제 집단은 다문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수용성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오겠죠. 낮아질 리는 없겠죠. 그대로 오겠죠. 또 5번에 보니까 니은, 시읒, 이응으로 가는 과정은 연역적이다. 자료 수집에서, 자료 분석에서 결론에 이르는 단계. 여러분들 이 문제도 역시 이것도 함정인데 왜 함정이냐니까 이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들 양적 연구죠. 가설을 설정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양적 연구니까 을에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놓고 양적 연구, 연역적 과정 이렇게 결론 지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 문제에서 요 부분만 해당한 거죠. 니은, 시읒, 이응.
자료 수집에서 분석해서 결론으로 간다. 사실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론으로 간다. 귀납적이죠. 맞습니까? 결론이나 가설에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가야지 연역적이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문제인데 오늘은 네 문제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연구 주제가 고등학생의 게임 몰입이 주변 사람과의 대화에 미친 영향이다. 예. 그러니까 게임 몰입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거죠. 얘가 원인이 되죠. 얘가 원인이 됩니다. 얘가 뭡니까? 결과가 되겠죠. 영향. 그래서 게임 몰입이 뭐가 됩니까? 독립변인이 되고 대화가 뭐가 됩니까? 종속변인이 되겠죠. 가설을 보니까 가설 1. 게임을 적게 할수록 부모와의 대화는 많을 것이다. 뭐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이죠. 게임 많이 하면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핸드폰 게임 막 몰입하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대화하면서 핸드폰 게임 잘 할 수 있습니까? 방에 탁 들어박혀갖고 헤드셋 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게임을 적게 할수록 부모와의 대화는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가설이 이나니까 모르고요. 자료 수집을 하는데 중고등학생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뭐 조사 내용은 게임 시간 얼마만큼이냐, 부모와의 대화 정도, 친구와의 대화 정도 세 가지를 조사했고요. 밑에 표로 나오는 내용을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보니까 게임 시간 정도가 많은 쪽과 적은 쪽이 있습니다. 게임 시간 정도가 많은 쪽보다는 적은 쪽에서 어떻습니까? 부모와의 대화가 많다라고 대답한 쪽이 200명이고요. 요거는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60이죠. 예. 미안합니다. 게임 시간이 많은 쪽에서 보니까 부모와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160이고 여기는 몇 명입니까? 부모와 대화가 적다란 쪽은 172, 48 다니까 220이죠. 여기가 많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게임 시간이 많으면 부모와의 대화가 적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좀 상식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를 보니까 A, B, C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 요즘 수능 문제에서 요즘 뭐 경향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무응답이나 복수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다 응답했다라고 전제를 까는 거고요. 여기 쌤이 미리 이걸 다 대보니까 몇 명이니까 500명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의 대화가 많다 500명.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가 적다로 응답하는 사람도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A, B, C를 다 더하니까 몇 명이냐? 얘들을 다 더하니까 얼마니까 220명이죠. 더하니까 320명이죠. 그럼 나머지 여기 A, B, C는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80명이 돼야 되겠죠. 500명이니까 여기 합이 요 표에서.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가 C고 C는 3A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C는 3A다. 그럼 C 대신에 뭘 넣어줄 수 있습니까? C를 한번 가려볼까요? 그럼 A 더하기 B는 3A입니다. 그럼 B는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2A가 되겠죠. 맞죠? B는 2A가 됩니다. 그러므로 A 더하기 2A는 C다. 3A다. 그러므로 A로 한번 통일해 볼까요? C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됩니까? 3A. A는 A 그대로 두고 B에다가 뭘 넣어주면 됩니까? 2A. 이렇게 넣어주니까 A 더하기 3A 더하기 A가 얼마입니까? 6A. 6A는 180. A는 얼마입니까? 30. 예. 가렸죠? A는 30. A가 30이고 3A니까 C는 얼마입니까? 90. B는 2A니까 얼마입니까? 60. 이렇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죠? 예. 자, 이제 밑에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임을 많이 한 집단은 실험 집단이고 적게 한 집단은 통제 집단이다. 지금 여기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나누지 않았죠. 한쪽은
게임을 하도록 했고 한쪽은 게임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지법입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에 보니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억과 니은은 양의 관계이다. 양의 관계가 비례관계란 뜻이죠. 정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뭡니까? 게임 시간 정도와 부모의 대화 정도입니다. 예. 게임 시간 정도와 부모의 대화 정도인데 게임 시간이 많으면 부모와의 대화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적어지겠죠. 예. 게임 시간이 많은데 부모와의 대화가 많다? 아니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시간이 많을 때 부모와 대화가 많다라는 쪽은 아까 다 하니까 130명이죠. 근데 적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200명이죠. 맞습니까? 게임 시간이 적을 때 부모와의 대화가 많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게임 시간과 부모와의 대화의 관계는 반비례한다. 음의 관계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디귿에 보니까 부모와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가 부모와 대화 정도가 적다. 부모와 대화 정도가 적다. 500명이죠. 500. 친구와 대화 정도가 적다는 응답자보다 많다. 친구와 대화 정도가 적은 쪽이 몇 명이냐니까 친구와 대화가 적다. 친구와 대화가 적은데 친구와 대화가 적은 게 몇 명이냐니까 더하니까 몇 명입니까? 요렇다 하니까 150이고 요렇다 하니까 몇 명이죠? 202명이죠. 그리고 202에 48을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250 거기다 60을 더하니까 310 거기다 90을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40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친구와 대화 적다라는 것은 요 가로로 더해주면 되죠. 52, 70, 80, 48, 60, 90 다 더하니까 400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많죠. 500이 더 많으니까 디귿은 맞죠. 그 다음 리을에 보니까 가가 게임을 적게 할수록 친구와 대화는 많을 것이다. 게임을 적게 할수록 친구와 대화는 게임을 적게, 게임 시간 정도가 적다라는 거 여기를 보면 되겠죠. 게임 시간 정도가 적은데 친구와 대화는 많은가? 친구와 대화가 많다라는 건 얼마입니까? 120. 그 다음에 또 얼마입니까? 친구와의 대화가 많을까? 30. 다하니까 얼마입니까? 150이죠. 맞죠? 게임 시간은 적은데 친구와의 대화가 많다? 150명입니다. 120 더하기 30. 대화가 적다. 게임 시간이 많은데 친구와의 대화가 게임을 적게 할수록 친구와의 대화는 많을 것이다. 라면 아까 몇 명이니까 150인데 게임 시간이 많은데 친구와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많다라는 것은 몇 명이냐니까 78 더하기 172를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250입니다. 오히려 게임 시간이 늘어날수록 친구와의 대화가 늘어났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쌤이 생각할 때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총 쏘는 게임, 배그 이런 거,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할 때 헤드셋 끼고 마이크 끼고 친구랑 게임하면서 막 대화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게임을 많이 할수록 친구와의 대화가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어떻게 됩니까? 기각된다. 게임을 적게 할수록, 아니 오히려 게임을 많이 할수록 친구와의 대화는 많을 것이다. 안타까운 대화죠. 게임하면서 친구와의 대화가 게임할 것밖에 없으니까요. 어느덧 마지막 문제입니다. 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부부간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는가? 가설에 부부간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부부간 친밀도가 높다. 부부간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부부간 친밀도가 높다. 대화 시간이 뭐가 됩니까? 친밀도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대화 시간이 원인이 된 친밀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는 독립변이, 친밀도가 종속변이 됩니다. 부부간 의견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친밀도가 높다. 뭐 당연한 거겠죠. 대화를 안 하는데 친밀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부가 하루 종일 있는데 집에 있는데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뭐 쇼윈도 부부겠죠. 겉으로만 부부고 의견 일치 정도가 높아야 부부간 친밀도가 높죠. 여러분도 나중에 뭐 결혼을 하겠지만 의견 일치 정도, 예를 들면 뭐 저녁에 뭐 음식을 시켜 먹자. 남편은 치킨이 좋다. 부인은 정반대에 해당하는 뭐 회가 좋다.
남편은 회를 못 먹는다. 부인은 회가 좋다. 의견 일치 정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친밀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까? 쌤생 할 땐 친밀도가 거의 뭐 없겠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역시 부부간 의견 일치 정도가 독립변인에 나오고 친밀도, 예, 종속변인입니다.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질문지법이겠죠. 부부간 대화 시간, 부부간 의견 일치 정도, 뭐 친밀도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예, 분석 결과, 예, 대화 시간에 따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대화 시간이 많은 집단의 부부 간의 친밀도는 2.8, 중간은 3.5, 적은 집단은 4.2. 예?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대화를 많이 하니까 친밀도가 떨어지고요. 예, 대화를 적게 하니까 친밀도가 높았습니다. 뭘까요? 예, 선생님 그 기혼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집은 말만 하면 싸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말만 하면 싸우는 집이니까 대화가 많으면 친밀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친밀도가 올라갔다.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부부간 대화 시간에 따라 구분한 위 세 개의 집단 각각에서 부부간 의견 일치 정도와 부부간 친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집단에서 부부간 의견 일치 정도와 부부간의 친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러니까 의견 일치 정도와 친밀도는 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기억은 기각되었다. 맞죠? 왜? 여기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쌤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는데 대화를 많이 할수록 친밀도가 떨어지고요. 대화를 적게 할수록 친밀도가 올라갔대요. 예. 이미 뭐 권태기라는 거겠죠. 2번에 보니까 니은은 종속변이다. 니은이 뭐라고 있습니까? 어디 갔죠? 부부간 대화 시간. 네. 디귿은 부부간 의견 일치 정도. 아까 요거에 해당하죠. 요거.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친밀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는 독립변인이라고 그랬죠. 예. 3번. 리을은 실험 집단 중 하나이다. 리을 어디 있습니까? 많은 집단. 지금 실험 집단 이런 거 아니죠. 예, 실험한 거 아닙니다. 예, 질문지입니다. 질문지법인데 뭐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눈 과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착각하면 안 돼요. 4번 미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2차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여기에 지금 뭘로 했습니까? 설문조사 직접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 했죠. 1차 자료죠. 직접 한 거니까 1차 자료입니다. 5번에 비읍을 통해 기억이 검증되었다. 비읍. 이 세 개의 각 집단 각각에서 부부간 의견 일치 정도의 부부간 친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 기억이 검증된 게 아니죠. 뭐가 그럼 밑에 가설, 쌤 적어놨는데 요 밑에 가설이죠. 부부간 의견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간 친밀도가 높다라는 요 가설이 검증된 거지. 요 위에 가설이 검증된 게 아닙니다. 알겠죠? 밑에 가설이 검증된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 수업 영상을 촬영한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이 영상을 아마 보게 되는 날은 여러분들 아마 5월 뭐 8일이나 뭐 9일쯤 되겠죠. 5월 8일쯤 되려나? 아마 고3은 5월 11일쯤에 개학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요 영상까지만 보고 여러분들 11일 학교 개학하면은 선생님과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이번이 뭐 마지막 영상이 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수능 특강 풀어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예, 중간고사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로 내어준 그 숙제에 대해서는 꼭 풀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는 어차피 EBS 답안지도 있고 해설 강의도 EBS에 있으니까요. 참고하기 바라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지만 과제로 인정되게 됩니다. 다 보고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